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식. 그런데 그 자리에 아내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주, 올해 65. 한성그룹 회장인 남편 윤태석과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둘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카 윤도훈을 아들처럼 키워 언젠가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의 장례식이었지만 조용히 치르고 싶어 했던 남편의 뜻에 따라 친척과 회사 임원들만 모인 장례식장. 그곳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우아함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왠지 그녀에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직원인지 알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여자의 표정, 눈빛, 모든 것이. 여자는 영정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국화 한 송이를 영정 앞에 놓으며 향을 붙이더니 조용히 윤태석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유 없이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든 그 여자의 얼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표정. 은주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있고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를 했습니다. 유언장 봉투가 열리자 은주의 떨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 윤태석 회장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회사 지분 30%는 부인 김은주에게. 둘째, 회사 지분 20%는 사회환원재단 설립에 사용. 셋째, 나머지 개인 재산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말했습니다. 박선영과 그 아들 민재에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빛났던 여자. 조카 윤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선영이 누굽니까? 변호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비서. 남편에게 그런 비서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0년도 전에 퇴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유언을 낭독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빛났던 그녀가 남편의 여자였구나. 심지어 나에게 없는 아들까지 있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방은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우리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20대 중반의 은주, 30대 초반의 남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사진을 제자리에 두고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서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명함들. 그리고 맨 아래칸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인 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흔들어 보았더니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카 윤도훈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어제 유 원장 내용 이상하지 않으세요? 박선영이요.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차를 따르며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삼촌이 왜 그 여자한테 재산을 남긴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님께 확인했는데 유 원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대요. 특히 그 아들이 정말 삼촌의 친자인지 DNA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여자가 다 가져갈 거예요? 삼촌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디서 나타난 여자한테 넘길 순 없잖아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삼촌이 그렇게 결정한 거야. 하지만 그만 가봐. 생각 좀 해볼게. 도훈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나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이모, 후회하실 거예요. 은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이틀 후 은주는 변호사를 통해 박선영에게 만남을 청했더니 그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자 박선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은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이였나요? 은주가 먼저 입을 떼자 박선영은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습니다. 15년쯤요. 은주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과 함께 살던 절반의 시간 동안 당신도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거네요. 박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웃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사랑했으니까 함께 있었겠죠. 당신 아들 민재라고 했죠. 회장님 친아들인가요? 박선영의 표정이 굳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전 남편의 아들입니다. 은주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 남편. 그럼 누구? 박선영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 때문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선영은 천천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은 한성그룹 기획실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바로 밑에서 일했죠. 20년 전 회사에 비자금 문제가 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은주는 남편이 며칠 밤을 새우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제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서 2년을 살고 나왔지만 그곳에서 병을 얻었죠. 출소하고 6개월 만에 남편은 죽었어요.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원망했어요. 제 남편을 희생시킨 그 사람을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회장님 곁에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요.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게 됐나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어요. 민재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저희 모자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회장님은 제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영웅이었다고, 자신이 평생 그 빚을 갚을 거라고. 박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교도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은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영아, 나는 괜찮아. 회장님을 원망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회장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 민재를 잘 부탁해.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쓰신 거예요. 제 남편은 그때 이미 글씨를 쓸 수 없었어요. 병이 너무 깊어서요. 은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당신 남편은 정말 네, 회장님 때문에 죽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던 진실이었어요. 사모님, 저는 오랫동안 회장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가서 그 작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1시간쯤 서랍을 뒤지자 책상 뒤편 틈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 열쇠를 꽂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깍.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박선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민재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운 남자, 박선영의 남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남편 윤태석이 어린 민재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오. 당신에게 미안한 말을 남기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하지만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했소. 20년 전 나는 큰 죄를 지었소. 한 남자를 대신 교도소에 보냈소. 그 남자는 내 충실한 부하였소. 남자가 죽고 나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지켜야 했소. 그게 내 책임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소. 나는 비겁한 남자요.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하면서도 어느 쪽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오. 용서해 주오, 윤태석. 은주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울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안에 숨겨진 비밀들. 남편은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고 두 여자 모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집으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박선영이 왔을 때 은주는 그 편지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선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이걸 간직하고 계셨군요. 은주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정말 회장님 대신 교도소에 간 거였나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한성그룹 기획실 본부장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장례식장 복도에서요. 그분이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셨죠. 은주는 박선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원망한다고 말했어요. 제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박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 회장님 측근들이 비밀 회의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제 남편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고요. 회장님은 남으셔야 합니다. 그룹은 지켜져야 하니까요라고 말했대요.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대요. 그 결정 내가 평생 잊지 않겠네. 가족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네.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희생양이 된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당신과 민재를 돌본 거였군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민재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아빠 같은 따뜻함까지 주셨죠. 심지어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왜 조카 편에 섰나요? 유원장 공개 때 본부장한테 들었어요. 박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민재에게 아빠가 회장님 대신 교도소에 갔다고 말했어요. 원망을 품게 만들었죠. 그래서 민재가 회장님을 미워하며 자랐어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나도 진실을 몰랐던 거네요.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지분 30%로 은주는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조카 윤도훈이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박선영 아들 민재의 출생증명서예요. DNA 검사를 해봤는데 삼촌과 혈연 관계가 없대요. 은주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걸 내가 왜 봐야 하니? 도훈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여자가 사기친 거예요. 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거라고요. 우리가 유원장 무효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어요. 은주는 조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도훈아, 내 삼촌이 그 사실을 몰랐을 것 같니?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삼촌은 다 알고 있었어. 민재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박선영의 남편이 자기 대신 교도소에 갔다는 것도. 그래서 책임진 거야. 도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재단의 20% 박선영한테 개인 재산까지 가면 이모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회사 경영에서 손 떼시고 저한테 대리인 자격을 주시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박선영도 정리하고 재산도 지키고요. 은주는 조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회사를 갖게 되겠지.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봐. 생각해 볼게. 도훈이 나간 후 은주는 한참을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박선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재가 조카 편에 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 씨가 민재한테 접근했어요. 회장님이 친아버지인 것처럼 DNA 검사를 조작하자고 제안했대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선영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도훈 씨는 사모님을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해요. 사모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조작해서 재산 대리인이 되려는 거죠. 그리고 민재를 친아들로 만들어서 사모님을 괴롭히면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재한테 회장님에 대한 원망을 심어줬으니까요. 민재는 회장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은주는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내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박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회장님이 제 남편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희 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도요. 박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도훈 씨와 민재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DNA 조작 계획도 다 들어있어요. 사모님이 이걸 가지고 계세요.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내게 이걸 주는 거죠? 당신 아들이 불리해질 텐데. 박선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해요.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은주는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제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뿐이에요. 이틀 후 은주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은주는 도훈과 민재의 녹음 파일과 조작 계획서를 건넸습니다. 친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이랑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 특히 도훈이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보이는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마. 대신 이걸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해줘. 내 이름은 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네가 직접 고소하면 더 확실한데.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어.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 않아. 친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한성그룹 윤도훈 부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은주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은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병원에 입원한 박선영을 찾아갔습니다. 박선영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병환이 있으셨어요? 은주가 물자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지병이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박선영 옆에 앉아 가방에서 금고형 통장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1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5층짜리 건물 명의 이전 서류도 있고요. 박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앞으로 넘기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 은주는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지만 난 그걸 이제야 이해해요. 사랑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일 아무것도 모르셨죠?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남편이 스스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회장님과 거래를 한 거였대요. 큰 보상을 받기로 하고 대신 교도소에 간 거라고요.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본부장님이 나중에 다시 만나서 알려주셨어요. 제 남편이 실제로 비자금 형성에 깊이 관여했었대요. 그래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거였고, 회장님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출소 후에 보상하기로 약속했대요. 은주는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당신 남편도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영웅도 아니었고, 희생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을 한 거였죠. 하지만 병 때문에 그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당신을 더 지켜준 거였군요. 박선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죄가 아니길 바라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그 죄를 끝내요.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후 은주는 재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 윤태석 회장 유산 전액 사회 환원. 일부 부동산은 유족 간 합의로 이양. 은주는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 게 그 사람다운 마무리네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정원으로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흙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남지만 진심도 남는다.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결혼.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사랑. 두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죄조차 진심이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은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미움보다 이해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